함수 극한을 얘기를 할 텐데, 극한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일단 극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1단계다. 1단계는 수렴이냐 발산이냐의 얘기야. 수렴한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발산한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열극한, 그러니까 미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돼 있어. 함수극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래서 뭐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수렴이냐 발산이냐 여부를 따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게 어떤 경우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이때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다른 상태를 얘기하고, 이때 이 좌극한, 우극한 있지? 네. 이 각각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극한에서의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극한값을 조사하는 이 과정은 편향성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방향만 계속 살펴본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각각의 한쪽 방향을 비교하는 것이고. 되겠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합성 함수의 극한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함수 값의 극한을 조사하게 돼. 지금 이때 이 좌극한, 우극한 의미하는 것은 x가 어떤 값보다 작을 때와 x가 어떤 값보다 클 때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편향, 우편향이란 말이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합성 함수를 하게 되면 함수값 있지. 예를 들어서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고 적어 이거?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극한값을 뭐라고 적으면 돼? 극한값. fa.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게 나중에 가서 배우는 이제 연속성 조건이에요. 연속할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고,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다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얘는 말했잖아. 좌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어주는 게 맞다고. 편향성이라고. 그게 뭐냐면, f a 플러스 f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아.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x가 a 좌극한. 그러면 이게 fx. 이때 fa 마이너스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고, x a 플러스 이 우편향이지, 그지? 이렇게 되면 fa 플러스라고 적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자고. 자, a라는 점을 x 기준으로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여기가 알파 함수값이,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좌극한 값은 알파가 되고 우극한 값은 베타가 되는 거지. 여기에도 말이야. 정확한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뭐냐면 함수값 자체도 실제 알파는 아닌 정확하니 알파야 아니야. 실제로. 맞아요. 아니에요. 알파가 아니잖아. A가 아닌데 알파가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보다 커 작아. 그렇지? A보다 약간 작지. 그러면 당연히 함수값은 알파보다 작아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파보다 약간 작다라는 거. 그게 아까 그 합성함수의 극한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대답 안 됐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럼 네가 값을 적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라고 적어 안 적어? 그렇지? 이때는 알파라고 적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알파 마이너스라고 적지 않을까? 아니, 어? 편의상. 맞아. 편의상. 뭐냐면 극한값을 우리는 계산 도구로 쓸 거거든. 계산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실제로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계산을 하는데 뭔가를 더하고 이 점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 더하기 3 빼기 뭐 이렇게 할 건데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지? 더하고 나서도 편향성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 값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알파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다루기로 했던 거라고. 근데 요 안쪽에 구체적인 내용은 얘가 알파 마이너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 그지? 마찬가지야. 아까 봤다시피 베타 플러스가 된 거지, 그지? 오른쪽은 베타보다 값이 컸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함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a라고 얘기를 하는 x값이 a면 어때? 양쪽 다 알파?
정확하게. 알파? 알파 플러스야, 알겠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함수가 몇 개가 중첩되어 있든 상관없이, 여기에 뭔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때 얘가 값이 나오지. 그러면 얘가 다시 x 역할을 하잖아. 그럼 x 역할을 하는 동안은 얘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이해됐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얘 값이 알파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는 거야. 알파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최종 값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만 함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 fx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알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해됐어 이거? 응. 이 편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한 게 수렴이냐 발산이냐의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뭘 것 같아? 극한에서 얘기한 거야.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수렴이냐 발산이냐는 얘기고 두 번째 할 얘기가 여기에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좌극한 우극한만 무조건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좌극한 우극한에 계속 편향성 지금 돌고 돌고 도는 거야. 알겠지?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합시다. 깔끔하게.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다? 수렴, 발산 여부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발산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크게 다루지는 않는 거니까 보통 수렴하는 거 값을 다룰 거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같으냐 다르냐. 전부 다 이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것들을 판단하는데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 우극한 요런 거, 요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되고, 그죠? 응? 됐어? 자, 요거부터 한번 간단히 가보자. x분의 fx, 얘가 1이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 너 이거 계산을, 이거 할 수 있지? 자, 그냥 바로 물어볼게. 자, 기억 맞니? 참거지. 음, 알겠어요. 됐어요. 니은? 음, 맞아요. 맞아요. 자, 기억은 몇 틀렸을까? 아, 맞아요. 왜 맞아? 어, 설명 어떻게 하는지 알거지? 그, 아, 분자가 아, 영어로 말하면은, 아. 아니, 분모가 영어로 나오면 분자의, 아니, 분자도 영어로 가야 값이 나와. 왜? 어, 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어, 그렇게 설명이 될 건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이제 배워놔 알겠지? 자, 뭐냐면, 극한에 대한 얘기는 얘들이 모양을 어떻게 갖고 있든지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 뭐, 수렴, 발산. 어떤 함수가 가지는 상황이라는 게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렴이냐 발산이냐 여부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좌우극한이 같도록 만들어주든지 다르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긁고 가시라고. 그냥 뭐 결론만 외워서 쓰지 말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깨진단 말이야. 자, 발, 분모 수렴 발산. 분모만. 그랬어. 알지? 수렴. 얘는 fx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럼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가면 돼, 그냥. 수렴하거나 발산해야 되거든. 두 가지잖아. 그러면 x분의 발산을 넣어보시고, x분의 수렴을 넣어보자, 이 말이야. 그지? 여기에서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발산해버리면 이 값이, 극한값이 결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당연히 이 전체 값은 발산을 해버린단 말이야. 0분의 1이라고 해도 발산해버리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발산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렴이 돼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수렴인 상태라는 게
이 fx가 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서 얘가 1이라는 값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수렴하는데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식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가 0이 아니라 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쟤는 알파 아니면 0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알파라고 하면 이 값이 결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0이 아닌 알파야. 그치? 알파가 0을 1을 못 만들잖아. 그치? 얘는 무한대가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쟤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지가 이 내용일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잊지 마시라고. 수렴, 발산. 그럼 수렴의 종류, 발산의 종류 중에 어떤 게 되느냐 확인. 그럼 수렴한다라고 했어. 그럼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수렴하는 것에는 알파 또는 0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 왜냐하면 0이라는 경우를 빼먹기가 굉장히 쉬워. 알겠지? 0이 아닌 케이스와 0인 케이스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시라고. 되겠니? 네. 자, 그러면 전체 조금 더 상세화시킵시다. 우리가 수렴하고 발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렴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뉜다. 뭐요?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할 때랑 0으로 수렴할 때. 오케이? 발산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거나 그냥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이런 상황이랑 진동이라는 상황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네 가지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라고. 자, 다시 한번 더 봐. 얘가 극한값을 가졌어. 그러면 이때 얘는 수렴하는 놈이잖아. 얘가 수렴 또는 발산인 놈이란 말이야. 수렴, 발산 둘 중에 어떤 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발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수렴해야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수렴하는 것에도 보면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란 말이야. 얘는 알파 또는 0인 두 가지 경우를 가지는데 알파가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놈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쳐다면 이해되겠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설명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익히시라고. 자, 일단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극한값, 그지? 함수값 이게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상황이라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끊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층이 생기는 경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네.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극한값은 함수값하고는 상관없는데 연속성은 반드시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연속인 거야, 연속.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의 개념하고 전혀 다를 게 없지.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다.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극한 조사하시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돼? 그래프가? 함수가. 3. 음, 3에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잖아, 3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자가 0이 되든 알파가 되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수렴하면. 근데 이게 당함수잖아. 당함수면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발산. 왜 당함수가 발산해? 3 근처에서 볼 건데. 수. 수렴이지. 쟤는 무조건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 아니면 알파 두 가지야. 맞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로분의 제로꼴이란 건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자꾸 이걸 연습을 해놓으라고. 알겠니?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너희들 이거 못해서 틀린단 말이야. 시작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논리를 가져가시라고. 수렴이야 발산이야. 얘가 발산하면 연속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극한값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니까. 3이 아닌 상황에. 그러니까 이걸 극한값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 x-3분의 x제곱 플러스 x-12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a가 나와야 되겠지. 3에서의 함수값이 a라고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다? x가 3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마찬가지 이게 뭔 뜻이다? x가 3이
아니다라는 뜻이 알겠지?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우리 F3이라고 계산을 해버리는 것은 연속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이게 무엇의 정의라고? 연속 어디에서? X는 A.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연속해야 적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그냥 습관적으로 쓴단 말이지. 알겠죠? 정확하게 알고 써. 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연속 1대만이다. 실제로는 FA가 아니라 FA 플러스와 FA 마이너스 얘 둘을 비교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것만 한 몇십 번 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럼 3이 아닌 상황에서 얘가 0이라는 값을 갖거나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돼야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3 근방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분명히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한다니까. 극한값이 존재 않을 거야, 그지? 왜 여기서 자꾸 울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됐어요? 음. 그럼 뭐 한다? 연속 인수분해 할 것이고, x-3, x-3,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알고 해야 돼. 이거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실제 0이잖아, 얘. 0인데 어떻게 나눠? 네. 여기도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눌 수 있다는 거라고. 식 자체에서는 0이 아닌 상태야. 나중에 극한 값으로 0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얘네들의 극한 값이 0인 거지. 이 자체가 0은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그럼 x 플러스 4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지. 끊긴 데가 없는 함수잖아. 그럼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 안 돼?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서 쓰란 말이야. 마찬가지.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거 뭔지 혹시 알겠니,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미분계수 개념하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한번 가보자.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돼 있지. 그러면 0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0에서의 함수값은 있어, 없어? 모르지. 모르는 상태지. 0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음, 오케이? 0보다 큰 모든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0 근처에서는 어떤 값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다 뭘 해버리자. 생각하실 때는. 0 근처를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좌방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정확하는. 없어요. 없어요. 범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2x-x분의 h2x-hx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극한을 취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극한을 취할 거거든. 마이너스 x에다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연속 함수잖아, 그지? 얘는 바로 0이라고 대답해도 되지. 연속 함수지? 이 과정 빼먹지 마라. 연속 함수지? 대입. 연속 함수니까 대입. 얘 연속 함수야, 아니야?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얘도 당연히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 등호가 없어요. 그럼 여기 극한값 제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바뀌어? 등호를 달고 다닌다, 알겠지? 이거 개념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돼? 극한값이에요. 극한값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치면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음. 엄밀한 정의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보던 과정 이상이니까. 음. 적당한 예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x를 0으로 보내볼게. 0으로 보낸 상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하고 x제곱하고 비교해보면 x가 0 근방이 있지. 0 근방이라면 어느 놈이 커? x가 커, x제곱이 커? 제곱이 땡. 아니 x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지.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 무한대의 상황에서 보면 얘가 큰 거지. x제곱이 큰 거지. 근데 0 근처에서 보면 x가 커. 알겠지? 이것도 뒤에 나중에 극한값 계산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x가 커요.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하고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x가 0 근방에서는 이쪽이 확실히 크다는 얘기지. 근데 얘 둘 다 극한값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지. 같아질 수 있다. 알겠죠? 무한대로 가는 상황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때? x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또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누가 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야, 제곱이잖아. 역수잖아. 무한대의 상황에서 말이다. 네. 얘가 크니 얘가 크니. 무한대의 상황에서 x가 커 x제곱이 커. x 제곱이요. 당연히 얘가 크겠지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얘가 작잖아. 네? 그런데 역시 극한값은 2분의 1이라는 값이 될 거란 말이야. 둘 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버릴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예로 적당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이 부분은 아직 다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다 보게 될 거야. 이 문제 다 이제 기출 풀면서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일단 x보다 작은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거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얘기를 했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고 돼 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새는 예를 들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네가 찾아봐야 돼. 직접 집어넣어서 네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 자, 뭐 f 2분의 7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무슨 어떻게 될 거야? f 2분의 7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것부터 얘기해봐. 음, 그대로 읽어. 2분의 7은 양수죠. 무슨 뜻? 그걸 f 2분의 7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라고. 그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는 음,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fx인데 x가 2fx보다 크대. x가 2fx보다 크다고. 소수의 개수잖아, 얘가. 그게. 소수의 개수를 재봤더니 거기에다 두 배를 하고 그게 x보다 작아진다 이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지금 구하는 게 x8 플러스랑 x8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두 개 각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x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8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놓고 집어넣으면 그것은 언제만 가능하다 그랬어. 연속할 때만. 지금 연속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x8 플러스 한번 조사해보자. 그럼 x8 플러스를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계산해보고 여기도 계산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f8 플러스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죠. 얼마야? 네. 네, 이게 뭔가 손가락이 움직이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요 조건에 맞는지, 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자. x는 8 플러스야, 그지? 요게 얼마야? 8이지. 여기 맞네,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대답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건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8 마이너스라고 돼 있다. 그럼 8 마이너스는 또 얼마니? 그대로지, 그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 8 마이너스랑 8이랑 비교하면 뭐가 큰 거야? 두 배 할 거니까. 이쪽이 같거나 크다.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때는 뭘 하라고?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두 개 계산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네가 연습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게 읽고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문제만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문제만 계속 드립대 읽지 말고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기억하고 있니 이 내용?
자, 극한의 4층 연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다. 자, 이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내용이다. 무슨 뜻이야? 수렴. 그렇지. 어떤 두 함수가 수렴할 때 지금 알겠죠? 함수 값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얘가 존재 안 해. 이게 성립 안 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틀린다. 어때? 이거 쓸 수 없다.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것이면 이것이야. 근데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수렴 안 할 때요? 아니, 그냥 이거일 때. 이것이면 이거잖아. 네. 그럼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게 어때? 수렴. 안 돼? 맞아? 예. 오케이. 그럼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맞아? 아니. 그럼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는 어때? 어, 아니. 자, 보자. 얘가 P야. 네. 이쪽이 Q야. P이면 Q이다. 지금 참이지. 네. 요거는 시작 참인 거예요. 그지? 네. P이면 Q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not P이면 이거 기억나지? Q다. 아니. 안 되고 not P면 not Q이다. 아니. 아무리 다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얘기됐어? 어. 이것이 성립하면 그냥 이걸 무조건 써야 되고 이 상황이 맞는 건 하긴 확실한데 꼭 수렴할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수렴하지 않더라도 쓴 경우가 있다. 알겠죠? 네. 실제로 그 문제를 너희들은 봤고요. 앞부분에서 다루거든. 문제 나올 거니까. 자, 그냥 상수 곱하면 되고, 그지? 극한값에다 상수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 더하고 빼도 되고. 그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나눌 때는 조심하라고. 뭐가 0이 되면 안 된다? 음, 됐다. 어? 베타가 뭔데? 이거, 요거라고 하지 말고, 그니까, 극한값이야. gx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건 0이 돼도 되니, 이렇게 지금 gx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무언가로 갈 때,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얘는 0이 돼도 상관없어,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GA는 0이 돼도 돼. 알겠죠? 근데 극한값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뭘 기억을 하시라고. 됐어요. 가끔씩 잘못 쓰인 책들이 있어서 그래요. 마치 얘도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값만 0이 안 되도록. 자, 가장 중요한 거.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오케이? 제로분의 제로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그지? 제로분의 제로꼴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분모가 0으로 간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를 조사를 해주면 된다고. 자, K가 지금 뭐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 근데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다? 영원, 어, 수렴 아닌 거. 그렇지. 항상 단계를 그렇게 밟아 나가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가장 먼저 수렴 발산 조사를 하시고 발산하면 될 수 없으니까 수렴해야 되는 건데 수렴하려면 알파 아니면 0인데 둘 중에 될 수 있는 값을 극한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0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자, 대소관계 얘기했던 거 그지? 그렇게 될 테고요. 자, 니플이 그대로 가볼게. 일단 4라고 했으니까.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럼 어떻게 적은 거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집어넣으면 F0이 이게 4라고 아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라고 한 거였나? 뭐였지? 이렇게 놓고. 음. 음, 그거 다 계산해서. 네. 자, 정확하게 가봐. 일단 fx-2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겠지. 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fx-2라는 식은 x-2라는 인수를 갖는 어떠한 함수가 될 거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극한값 계산을 해줘야 돼. x-2가 되고요. x-2의 hx가 되겠지. 음. 약분이 된다. 0이 되는 놈들을 인수 제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0이라는 놈을 그대로 달고 다니면 극한값이든 함수값이든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분모에 0이라는 놈이 존재하는 한 얘는 극한값이든 함수값이든 계산값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0이라는 놈은 무조건 제거해야 돼. 0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값을 만들 수 있겠니 혹시? 0 플러스분의 0 마이너스 이건 얼마라고 생각할 거야? 어때? 계산이 돼? 0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 알겠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0이 되는 인자, 0인자를 무조건 소거해줘야 돼.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거 안 하고 계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상한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 x가 2로 가잖아? 그럼 요게 사라졌지, 그지?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그러면 얘는 수렴하고 연속이 남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야. 얘도 한번 봐보자. 2로 가는 상황이야, 그지? 2로 가는 상황에서 얘는 극한값이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수렴이야, 발산이야. 얘가 수렴해야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0이야, 알파야? 어, 알파요. 그렇지. 0이 아닌 어떤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H2가 8이야, 8.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알겠냐?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fx를 알고 싶잖아. 근데 fx-2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어떻게 바꾸지?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2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 치환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h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걸 계산해야지. 이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이겠지. x분의 xh, x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0으로 가는 놈들이잖아. 0인자 삭제. 그러면 h 2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8이 안 돼야 돼.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귀찮다고. 여기 이놈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말이야.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보여? 혹시? 여기서 바로 치환을 하자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얘를 그냥 x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죠? 자, f x 이렇게 바꿔버리시고 그럼 리미트 x는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헷갈린가? 마이너스. 자, 알았어. 이렇게 바꾸자. 네. x를 x-2 이렇게 바꾸죠. 근데 스몰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라고? 스몰 x가 2로 가는 상황. 그러면 라지 x는 어디로 가는 상황이 되면 0으로 가죠. 리미트 라지 x는 0으로 가는 상황. 자, 분모. 라지 x가 x-2야, 그지? 근데 여기 스몰 x들이잖아. 그러면 쟤들을 전부 라지 x로 바꿀 거지, 그지? x 플러스 불러. x 플러스 2에 x 이렇게 되지. 됐니? 그다음 분자는 뭐가 되고? f x 얘가 4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지? 잠깐만, 뭐 빼먹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됐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쪽이잖아, 지금, 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 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제 스몰 x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얘 수렴이야, 발산이야? 뭘 고민해? 수렴. 수렴이지.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잖아. 그지? 계산이 안 될 때 발산하는 거야. 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생각해. 수렴. 그렇지. 얘가 발산이잖아. 근데 여기다 곱하기 발산을 했다. 아니, 뭐야. 좋았어. 수렴을 했어. 수렴에다 발산을 곱하든지, 수렴에다 수렴을 곱하든지,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잖아. 그럼 수렴에다 발산을 해서 4가 되냐, 이거? 안 돼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봐. 수렴이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얘가 수렴했기 때문에 얘가 수렴해야 된단 말이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 극한의 기본 성질이지.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의 극한값을 가져?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다 곱하는 거. 그래서 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풀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 기본 성질 무조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형태 만들어 주시고 이걸 찾으라고 이 안에서. 그럼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니? fx가 없네. 그럼 fx 만들어 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원이라는 거야. 오케이? 네. 원형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더 빨리 풀 텐데 일단 이 형태는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자, 조금 더 어려워져도 그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럼 뭐 영어로 가지 그지? 그럼 분자 영어로 간다 그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제로분의 제로꼴인 상태야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어때? 이게 보여? 내가 아니라 뭘 내내야 끝까지 내내요. 이게 보여 안 보여? 역수. 역수 그지?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얘는 어때? 얘 역수란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fx가 5 이렇게 돼 있으면 리미트 fx분의 1이라는 것은 5분의 1이 나왔대. 참이야 그지야 이거. 극한으로 설명해 줘야 돼. 이거 가능해 안 해? 1 나누기 리미트 fx. 쓸 수 있어 없어? 영이 아닐 때. 그러니까 fx 지금 0 아니잖아. 네. 그지? 오케이? 그럼 나눌 수 있다고. fx는 0이 돼도 상관없다고 그랬다. 극한값만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리미트 1, 리미트 fx. 그러니까 리미트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5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역수하면 얘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지? 근데 얘 값을 물었단 말이야. 얘가 수렴이잖아. 얘도 수능. 수렴해야 값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돼요? 그러면 F2로 가는 상황이니까 F2는 얼마에 가까워진다? 3이다. 오케이? 극한 값은 3으로 다뤄야 되지만 실제 함수 값은 모르는 상황이다. 됐죠? 얘가 3이니까 얼마야? 3, 6분의 1, 그지?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다 리미트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계속 갖게 적어야 되지.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함수를 그리라고 했어. 나는 왜 여기 나오면 계속 웃냐? 자,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1 때 배운 내용으로 하자면 정근선 찾아내는 거. 이 정근선은 얼마? 얘 정근선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찾아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 그지? 네.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얼마야?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5 이렇게 해놓고 지금 찾아낸 거지. 네. 여기서 뭐 보고 판단해? 이 위에 거예요. 왜? 음, 아, 조금 더 모양을 바꿔줄까? 이러면 힌트가 될까? 이렇게 해줄까? 얘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정근선인 상태에서란 말이야. 얘가 양수면 XY의 곱이 양수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잖아. 됐어. 네. 너 이렇게 원리로 자꾸 생각 안 할래? 그냥 드립도 외우고 생각나면 풀고 생각 안 나면 못 풀고. 그럼 봐, 이 과정에서 좀 줄이자고. 이제 이 과정을 줄이자고. 응? 여기에서 2단계로 오는 과정에서 얘가 뭔지 한번 찾아볼래? 제 의미를 찾아볼래? 이 식에서 알 수 있어. 얘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어요. 자, 뭐라고 외치는데. 네.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고. 집값. 어? 네. 찌르지. 자, 뭐냐? 어, 나머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2분의 3이고 나머지가 2분의 0인 거야. 네. 알겠지? 똑같은 2차식이기 때문에 분자를 분모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이 돼. 그럼 그 나머지 찾는 방법이 뭐야?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네. 뭐, 넣는 걸. 뭘 넣어? 알수 있는. 알겠지? 얘가 0이 되는 그 임자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게 나머지 정리야, 그지? 뭐,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찾으면 돼. 오케이? 그럼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이 말이지. 됐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극한값이거든. 극한값이니까 여기에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게 돼? 커요, 작아요? 걸. 이제 이쪽에서는 함수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게 1학년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다 지금 한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보자고. 응? 5. 첫 번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2x 플러스 1이라는 이 분모가 무한대가 되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놈은 어떻게 되겠어? 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일단 차수는 똑같기 때문에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결정해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봐봐. 얘가 마이너스 3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했지. 네.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3 무한대보다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지? 여기는 그런 거예요. 절대값은 어떻게 돼? 얘 절대값은 커져, 작아져? 집값은. 마이너스 3x보다 커져, 작아져? 절대값. 마이너스 3x의 절대값이랑 플러스 1. 자, 컷. 작. 컷 작아요는 뭐야? 작아요.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3x. 그지? 요 자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보다 거기에 1을 더하는 상태는. 오케이? 이해돼요? 플러스 무한대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무한대고, 여기다 찔끔 더해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은 마이너스 3 무한대는 이 상태보다는 작아지는 상태라고. 그래서 분자는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돼? 커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모가 커졌다고. 그러니까 전체 값이 작아져요. 작아진 거예요. 뭐야? 커지는 거지. 분모가 더 커졌잖아. 네.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돼요? 어.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프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이 값으로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문제 한번 봐보자. 얘 같은 경우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을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봐봐. 무한대로 간 상태잖아. 분모가 커졌지? 네. 분자는 작아졌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커진 거야? 여기 아래쪽이 더 커진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극한값은 얼마야? 1이요. 1이지. 그럼 1보다 커, 작아? 어, 분모가 커졌으니까 전체 값이 자, 작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F1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돼 있는 거야. 무조건 편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t만 편향성이 좌우극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이 함수 자체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극한값만 집어넣어서 바로 F 이렇게 계산해보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다?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얘의 극한값은 2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은 그냥 2라고 표현하면 된다. 됐어? 음.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t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가 4t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변수들이 지금 같이 존재하잖아. 그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2t, 3t 이렇게 주면 판단 자체가 헷갈릴 수 있지. 네. 뭐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프를 생각을 떠올려 보면 되겠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4t, t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지금 4배를 하는 거잖아. 4배하고 1 빼는 거지. 그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t 플러스 1에 4, t 플러스 1 하고 여기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4보다는 분명히 작은 놈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4의 작은 놈, 그래서 5 뭐 이런 값을 만들어내면 될 건데, 어, 이걸 그냥 바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겠나? 그냥 이것만 비교하면 4잖아. 근데 분자를 더 줄여버렸지. 분모는 늘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4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자꾸 볼 때마다 연습하고 틀리면 수정해놔야 돼. 알겠지? 계속 연습을 하라고. 이걸 계속 그래프 그릴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다시. 합성함수. 그리고 그것에 무슨 써? 편향성. 편향성이 뜻하는 게 뭐더라? 제가 극한 거. 좌우극한인데 특히 어떨 때? 싫어. 아허이, 아니, 맞아. 아허이. 어, 함수값의 편향성. 함수값의 편향성. 뭐냐면 x의 편향성은 너희들이 잘 다룬다고. 그거는 특별히 언급 안 해도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합성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얘가 뭐가 돼?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봐봐. t가 무한대로 갈 때 f 이쪽 안쪽을 gt라고 할게.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gt는 어떻게 돼? 이 왼쪽 여기에서는. 얘가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지. 네. 그럼 누가 1 마이너스인 거야? T. 그치, GT가 1 마이너스인 거야. 그 이놈을 수정을 할 때 지금 다시 바꿀 건데, FGT를 여기에서 GT를 그냥 X로 바꾸라고. 네. 그러면 리미트, 라지 X는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1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1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이 아닌 상황이라고. 만약에 1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이렇게 바꿨다 쳐봐. 이 상황에서. X가 1, FX 이렇게 바꿨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버려? 1의 좌우칸을 조사해라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이 극한값 자체가 편향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즉 이 안쪽에 있는 이 함수 저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우리는 편향성으로 언급을 해요. 정확한 우극한이 기본적으로 편향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특히나 언급을 이 편향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 함수값 합성함수에서 저 안쪽에 이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됐어?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됐나?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 되죠? 네. 이제 요거 잘못 계산했네. 그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 말이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이잖아.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전체 값에 계산해서 절대값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이해하기 편해.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아니, 아니, 얘가 마이너스 값이잖아, 진짜로. 네. 분자도 마이너스 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절대값 크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라고. 음, 이해돼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전체 값이 더 커진 상황인 거지. 절대값이. 네. 오케이? 나누면은 부호는 무시되기 때문에 절대값만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플러스 1이니까 전체 절대값이 줄어들었잖아. 그렇지? 이해돼요? 그럼 전체 값이 커진 거지.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F4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음.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야. 어떤 함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끊겨 있어. 이게 지금 fx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극한값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얘가 x 이퀄 a인 상황이다. 정확한 알파라고 하고요. 극한 베타라고 하죠. 여기에다 뭘 곱했다고? 연속인 gx를 곱한 거야. 그럼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얘는 어떤 값을 무조건 갖겠죠. 이걸 감마라고 얘기를 하죠. 곱해서 얘가 연속성이 되고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를 외우고 결과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될 거지만 자, 좌극한 계산하면 어때? fx, gx의 좌극한. 알파, 가면, 우극한은 베타. 얘가 연속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 지금. 음, 이 둘이 일단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와 베타는 간이 다르니. 그치? 이게 다른 상태잖아, 그치? 이게 fx가 불연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같으려면 감마가 얼마의 값을 가지? 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외우는 거야. 여기에다가 연속인 gx야, 연속인 gx.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야. 불연속인 함수에다가 연속을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 끊겨진 이 지점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네.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들어본 거 같죠, 이거? 오케이? 근데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얘도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때는 그냥 직접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계산해보는 것밖에 안 돼. 사실은 이걸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 a-ga-. 이게 좌극한이잖아. 요 함수. 다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주어질 거란 말이야, 식이. 이거랑 FHA랑 비교하면 돼. 오케이? 네. 자, 이게 이제 다 그래프로 등장하고, 식으로 등장하고 막 이럴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불연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끊겨 있는 부분에서 지금 뭐 A에서 fx도 끊겨 있고, 뭐 gx도 또 어떤 식으로든 끊겨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좌극한끼리 곱해보고 우극한끼리 곱해보고 함수값끼리 곱해보고 알겠죠? 특정한 규칙성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이거 두 개 곱해서 그냥 같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8이야. 그럼 우극한은 총 몇 가지 세트가 존재해요? 몇 가지 경우가 지금 한 가지. 가짓수가 나온다고. 무수히 많죠? fx 곱하기 gx라고 지금 그지? 네. 근데 그 좌극한이 8이라고. 음, 우극한을 어떻게 결정해? 1,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응? 루트 2, 루트 2분의 8. 찐이 이거?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다. 직접
계산을 해본다라는 게 그냥 답인 거야. 알겠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돼 있어. 뭐 겹치는 경우, 겹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 요 예를 보면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뉘어.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그릴 수 있으니까. A가 어딘지 몰라. 어디에서 지금 잘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 그리고 이차함수 그릴 거니까 0이랑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됐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A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쯤 있다. 그럼 왼쪽은 누굴 따라가고? 위에 응? 그러니까 위에 거니까 여기서 어떤 놈 따라가는 거야? x 플러스 그렇지. 이거 직선이야. 오른쪽에서는 3.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이 상황에서 이게 fx인 상황에서 여기다 gx를 복합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끊겼어, 지금? x 그렇지. A에서 끊겼지. 그럼 얘 지금 좌우칸이 다르잖아. 음, 근데 여기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 0. 누가 불연속이야? fx가 불연속이야? gx가 불연속이야? 그렇지. 지금 이 fx가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니 0이 그렇지. A에서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진 좌극한 알파, 우극한 베타. 그치? 여기에 이 연속이 나왔어. 얘는 1차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 아니야. 연속 함수 옆에서 좌우극한 같게 만드는 방법은 A-2, -7.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지점이 여기만 존재할까? 음, 이런 데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그 A 값이 얼마야 지금? 7이요. 7이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죠. 네.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2a-7 여기 지나가야 된다. 지금 x-2 플러스 7 제가 그리고 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요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되더라는 얘기. 됐어?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케이스인가? 어때? 구간을 나눌 때 저 A의 위치를 네가 알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대? 혹시? 어때요? 기억날까? 아니 뭘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냥. 어? 어떻게 하라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싹 다 조사하라고, 이렇게. 이걸 다 해봐야 돼. 오케이? 자, GX는 연속이지. 네. 그럼 fx가 구간에 대해서 잘려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그냥 모식도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fx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맞아? 네. 그러면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여기지. 네. 얘가 연속이면 a 값이 무슨 값을 가지는 상관이 있냐? 없어요. 없죠.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무조건 연속이잖아. 네. 그지?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언제야? 불연속일 때겠지. 연속이라면 구간이 여기서 잘리거나 여기서 잘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이거보다 왼쪽이면 이놈, 오른쪽에서는 이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연속인 그래프잖아. 여기서 자르면 어때? 이렇게 되잖아. 불연속이라고. 됐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얘는 연속 또는 불연속이야. 연속이면 연속이 되는 거야. 어디에서 잘랐다고? 여기서 잘랐다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잘랐겠지.
두 번째 케이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자를 텐데 그때는 얘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고. 오케이? 어디에서? x 이퀄 얼마에서? A. a에서. 그래서 a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값은 결정도 마이너스 7이라는 하나 결정도 있고.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뭐야? 이 두 놈의 결정이죠. 맞아. 네.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 3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왼쪽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요. 됐어? 네. 이게 곱에 관한 얘기. 연속으로 만드는.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지, 그지? 이런 놈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식으로 쭉 풀어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야.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식만 쓰지도 말고 무조건 그래프만 쓰지도 말고 둘 다 쓸 수 있도록 해. 어느 쪽이 편한지를 생각을 해. 얘가 양수음수 잘 다뤘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 자, 지금 봐.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요. 그렇지. fx가 불연속이야. 그럼 fx-a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거짓말하지 마. 몰라요. 불연속이지. 네. 얘를 평행이동시키는데 당연히 불연속이지. 아, 네. 그지? 그러니까 얘도 불연속인 점이고 얘도 불연속인 지점이란 말이야. 그지? 네. 근데 이때 불연속인 지점이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지? 얘의 불연속인 지점을 그냥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얘의 불연속인 지점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연속 함수가 되겠네. 네. 아니. 그지? 왜냐면 지금 좌극한 우극한은 어때? 만약에 겹쳤다 치면 똑같다라고 치면 뭐가요? 자 불연속인 지점이 겹쳤어. 얘를 옮겼어. 근데 겹쳤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이 불연속인 지점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얘는 이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fx는 원래 연속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그대로 겹쳤을 때, 즉 이동되지 않았을 때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그림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이동하지 않았다는데 뭘 마이너스야? 겹쳐 있다고. a가 0이라고. 이동하지 않았다고. 그대로 겹쳐 있는 상태라고. 네. 이제 정확하게 말로 이해됐어? 네. 그러면 불연속인 지점이 그냥 요 둘이잖아, 그지? 이때 봤을 때 fx 자체가 불연속이잖아. 근데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얼마야? 1이요. 1이죠. 그러니까 좌극한은 같을 거야. 근데 함수값이 어때? 극한값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여전히. 그러니까 이쪽은 따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이쪽은 어때? 좌극한은 얼마야? 1이요. fx-a가 1이지. 우극한 어때? 마이너스. 1이지. 1이잖아. 우극한이요. 네. 우극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곱하면서 1이 되는 거지. 함수값은 얼마야? 이 함수. 같은 함수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이쪽엔 연속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이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됐다? 연속이 됐다. 여기서는 불연속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 이해됐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같을 때는 연속이 안 되네. 그럼 불연속일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fx가 불연속인 거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불연속인데 겹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겹치지 않았다.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할 거야, 좌우로. 그럼 봐봐. 여기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fx가 옮겨져서 이 부분을 누가 메꿔줘야 돼? 이놈이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 1. 예, 네. 0. 네. 불연속인 지점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fx와 fx-a 불연속 지점이 겹치는 경우 아까 생각했고 그때 보니까 얘는 불연속, 얘는 연속.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없어. 이번에는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옮겨져서 연속인 점과 불연속인 지점이 겹쳐 있는 상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옮겨져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인데 얘는 연속인 지점이 됐다고. 불연속인 지점이 겹치지 않았다고.
된 것 같아? 아니, 불연속 점이 안 겹쳤다고. 그냥 말 그대로 불연속인 지점이 얘가 불연속이잖아. fx가. 근데 fx 마이너스 a는 뭐야? 평행이동시킨 거 아니야. 아까는 a가 0이라서 불연속 점이 둘 다 겹쳐 있는 상태라고. 응, 옮겨. 얘를 옮겨봐 이렇게. 그럼 불연속이랑 불연속 지점이 겹쳐? 아니, fx랑 fx-a의 불연속 지점이 겹치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얘는 불연속인 상태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잖아. 네, 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 네, 둘 다 불연속은 불연속이야. 그런데 특정한 지점에서 불연속인 지점에서 말이야.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야.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1에서도 불연속이야. 근데 얘를 옮기지 않고 a가 0이 되는 상황이라면 불연속점이 같이 둘 다 포개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켰다고 a가 0이 아닌 상태야 이제. 그럼 이동시키면 얘가 불연속인 지점으로 얘가 연속인 지점이 옮겨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1에서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fx-a는 반드시 극한값이 0이라는 지점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좌우칸 각기 만들어지면서 연속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fx가 여기에서도 불연속이기 때문에 fx-a는 여기서도 얼마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자 봐. 이걸 평행이동 시킬 거라고. 이게 fx-a라고. 응?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fx 검은 선은 지금 다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잖아. 거기다 fx-1을 곱할 거란 말이야. 곱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이 불연속점이 두 개를 곱하면서 연속인 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fx-a는 얼마의 극한값을 가져야 되냐? 응? 어? gx라 할게 그냥. 얘를 gx라 그래. 오늘 이거 한 거 아니야, 다. 이게 한 30분 끌는 거 아니야. 이 시간, 봐봐, 벌써. 얘가 불연속이라고, 지금, 여기서. 근데 거기에 어떤 함수를 곱했어. 근데 연속이 되고 싶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고. 0이잖아, 0. 그러니까 지금 이 fx-a가 0이 되는 지점이 저 지점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놈이 오거나 아니야. 이놈이 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어? 네, 좌우로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와도 이 지점은 연속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와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이 점에서는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fx가 또 한 군데 연속이 있잖아. 불연속이 있잖아. 어디에서? 1, 그치? 그럼 1에서도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어? 연속이면서 0, 0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두 군데, 이 지금 fx-a는 어디와 어디에서 0의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고,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고. 소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0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래서 fx는 해결됐다. fx다 fx-a를 곱해서 지금 연속은 만들어졌어. 문제는 fx-a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속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fx-a는 지금 이 상황이면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0,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 되겠지, 그지? 오케이? 마이너스 2에서는 왜 불연속이, 이 점이 이리로 온 거잖아. 이쪽으로 지금 한 칸 땡긴 그래프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연속인 상태라고. 돼요? 네, 그러면 이게 fx-a의 불연속점이라고. 그럼 이놈을 fx는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0, 0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0이고 여기에서 0인 거지, 그치?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의 불연속점을 얘가 메꿔주고
얘의 불연속점을 얘가 메꿔주는 거예요. 서로 메꿔줘야 돼. 어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네. 이것도 좀 연습해야 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실제로 방금처럼 쌤은 들고 옮길 수 있지만 너는 실전에서 이거 들고 옮길 수 있니 이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런 거 잘 해놔. 훨씬 더 어려운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극한 관련돼서 알겠지? 응.